2021년 6월은 코로나가 가져온 개봉영화 가뭄의 이 시대를 역행하는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2021년 들어서 이렇게 많은 영화가 나오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10편의 영화를 추천하려고 노력하곤 하는데 이번 달에는 영화가 너무 많아서 10편으로 추리기가 힘들었습니다. 2021년 6월 한국 영화 영화관의 부흥은 찾아올까요? 6월에 개봉하는 기대작 10편을 만나보시죠. 1981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잔혹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악마가 살해하도록 시켰다고 주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 배후에는 악마에게 빙의된 소년이 있었는데 초자연 현상 연구가 워렌 부부의 사건 파일 중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실화. 진실인가 거짓인가? 살인사건의 범인 인간인가 악마인가? 시리즈 사상 가장 거대한 스케일과 공포 장인들이 작정하고 만든 수위 높은 공포를 예고하고 있는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는 미국 최초의 빙의 재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981년 19살의 아르네 존슨이 여자친구의 동생에게 붙었던 악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살인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워렌 부부는 존슨 여자친구의 여동생에게 엑소시즘을 행했고 소년의 몸에 43위의 악마가 들어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43위의 악마면은 72악마 중에서 43위면 사브나크라는 악마입니다. 이 사브나크라는 악마는 사람을 괴롭히고 상처를 부패시키고 또 대상을 돌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악마 중에 하나라 사브나크 정도면은 꽤 유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상 초유의 사건이죠. 법정에서 사람을 죽여놓고 내 탓이 아니다, 악마가 시켰다 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빙의된 악마가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참 믿기 힘든,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서프라이즈 같은데 나올 법한, 소개될 법한 그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워렌 부부가 실제로 겪었다고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스케일이 크고 또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번 작품 제임스 완이 기획, 제작, 스토리 전부 담당했다고 하고요. 아쿠아맨 2, 컨저링 2의 각본가가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포 영화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이 탐정 형식의 공포 영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컨저링 시리즈 정말 그동안 컨저링의 본편 시리즈는 안 나오고 계속해서 스핀오프 시리즈만 나왔었죠. 예를 들면 애나벨 시리즈라든지 혹은 뭐 더 넌 같은 졸작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로나의 저주, 이런 게 다 컨저링 유니버스에 나오는 그 악마들인데, 이번 컨저링 3에서는 사브나크라고 하는 새로운 악마가 나옵니다. 사실 뭐 더 넌에서도 나왔지만 발록이라고 하는 컨저링 시리즈의 유명한 악마가 있죠. 그 악마도 그 72악마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에는 발록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클 차베즈 감독의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는요, 2021년 6월 3일에 개봉합니다. 캐시 트럭을 노리는 무장강도에 의해 아들을 잃은 H. 분노에 휩싸인 그는 아들을 죽인 범인의 단서를 찾기 위해 현금 호송 회사에 위장 취업하고 첫 임무부터 백발백중의 사격 실력을 자랑하며 단숨에 에이스로 급부상합니다. 캐시 트럭을 노리는 자들을 하나 둘 처리하며 아들을 죽인 범인들과 점점 가까워지는 H. 자비는 없고 분노에 가득 찬 응징만이 남았습니다. 자, 제이슨 스타뎀의 작품이죠. 2년 만에 스크린 복귀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5월 7일에 개봉을 했고 첫 주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그런 액션 영화라고 합니다. 사실 뭐 분노의 질주 같은 액션 영화가 나온 시점이긴 한데 제이슨 스타뎀을 앞세워서 만든 뛰어난 액션 영화인 것처럼 보입니다. 스콧 이스트우드가
등장하기도 하네요. 조시 하트넷도 나오고요. 그리고 가이 리치라고 하는 그야말로 헐리우드의 가장 스타일리시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 리치이기 때문에 이번 작품도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시 트럭, 네, 2021년 6월 9일에 개봉합니다. 동료 마녀 12명을 완전히 따돌리면 아이를 찾으러 오겠다는 수수께끼와 같은 편지와 함께 성모 어발트의 집에 맡겨진 아야. 10살이 된 어느 날 아야는 갑자기 찾아온 마법사 벨라와 맨드레이크를 따라 미스터리한 저택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순간 이동할 수 있는 문부터 비밀의 방까지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되고 아야는 벨라를 돕는 조건으로 마법을 배우기로 합니다. 하지만 마법은 알려주지 않고 잔심부름만 시키는 마녀 벨라를 두고 그녀를 골탕 먹이기로 한 마녀 지망생 아야와 말하는 고양이 토마스의 특별한 주문이 시작됩니다. 애니메이션의 명가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든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아들이죠. 미야자키 고로가 연출을 맡았고요. 사실 미야자키 고로가 연출을 맡은 영화들이 저는 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야 마녀 이 작품은요, 영국 작가 다이애나 윈 존스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고 하고요. 이게 3D 애니메이션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아야와 마녀가 원래 TV로 NHK에서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은 82분 정도 됐다고 하고요. 문제는 스튜디오 지브리가 처음으로 3D 애니메이션에 도전을 한 건데 저는 예고편밖에 보지 않았습니다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연 아야 마녀 어떤 작품일지 되게 기대되고요.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지브리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미야자키 고로 감독의 지브리 애니메이션 아야와 마녀 2021년 6월 10일에 개봉합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의 공격으로 일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 아이들 대신 죽음을 선택한 아빠의 희생 이후 살아남은 가족들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갓 태어난 막내를 포함한 아이들과 함께 소리 없는 사투를 이어가던 엄마는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 집 밖을 나서지만 텅 빈 고요함으로 가득한 바깥은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네, 드디어 이 작품이 나왔습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2018년에 나왔던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뛰어난 수작이었습니다. 특히 소리를 이용한 청각적인 공포.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한 크리처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상황이 어마어마한 긴장감을 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망칠 때, 그리고 숨바꼭질할 때 진짜 소리 안 내려고 막 이렇게 할 때 긴장감이 나잖아요. 그 청각 공포, 그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공포가 주는 놀라운 서스펜스가 있었습니다. 장면들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나고요. 소리를 안 내기 위해서 그 소리가 나는 그릇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이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되게 그렇게 긴장감이 느껴지는 영화는 콰이어트 플레이스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소리를 참고 출산을 한다든가 약간 좀 선을 넘는 그런 좀 과하다 싶은 장면들이 없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괴물들의 스펙이라든지 행동 양상을 봤을 때 인간들이 이 괴물들에게 패배했다는 걸 약간 믿기 어렵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원래 이 콰이어트 플레이스 2는요 2020년에 개봉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1년 3개월을 기다렸다가 6월에 개봉하게 됐습니다. 에블린 가족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콰이어트 플레이스에서 정말 그 에밀리 블런트가 그 공포에 질린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줬었는데 이 2편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1편에서 이 괴물들을 상대할 수 있는
전략이 노출됐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공포는 좀 줄어드는 대신에 좀 액션성이 살아나기 마련인데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존 크레신스키 감독의 콰이어트 플레이스 2 2021년 6월 16일에 개봉합니다. 3달 전 교통사고를 겪은 세현은 세계 클라이밍 대회를 앞두고 회복되지 않은 컨디션과 경쟁에 대한 압박으로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 당시 고장났던 세연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로부터. 연락을 주고받을수록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두 사람. 급기야 세연은 또 다른 세연의 임신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후로 악몽처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애니메이션의 칸 영화제라 불리는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경쟁 부분에 공식 초청된 작품이기도 하죠. 클라이밍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제작은 2017년부터 했다고 하고요. 완성은 지난해 8월에 했다고 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제작한 장편 애니메이션이기도 한데요. 고장난 휴대폰을 통해서 또 다른 자신과 연결된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공포 영화는 좀 있었지만 이 애니메이션은 보다 신선한 스토리 그리고 현실과 꿈의 경계를 알 수 없는 이야기로 전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한국에서 만든 공포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에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77분 정도로 되게 짧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김혜미 감독의 작품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 애니메이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기기괴괴 성형수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있었던 뭐 레드슈즈라든지 지금까지 나왔던 한국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 대단히 응원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밍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 최고의 기대작.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상대가 만만치 않죠? 콰이어트 플레이스 2랑 붙었는데 아무튼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런 공포 작품들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클라이밍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컨저링도 나오고 하니까 그 흐름을 타서 클라이밍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한국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어서 빨리 보고 싶은데요. 김혜미 감독의 클라이밍이라는 국산 공포 애니메이션인 클라이밍은 2021년 6월 16일에 개봉합니다. 미치광이 킬러 다리우스의 경호를 맡은 후 매일 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보디가드 마이클 앞에 한층 더 골 때리는 의뢰인인 무대뽀 직진녀 소니아는 남편 다리우스가 납치되었다면서 다짜고짜 그를 구하러 가야 한다고 하는데 한 명도 버거운데 그의 와이프까지. 설상가상으로 유럽 전역을 위기로 몰아넣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터지고 인터폴의 비밀스러운 의뢰까지 추가되는데 자, 이 작품이 나왔습니다. 킬러의 보디가드 2죠. 킬러의 보디가드 나왔을 때 후속작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진짜로 후속작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70만 관객이 들었다고 하고요. 사실 라이언 레이놀즈와 사무엘 잭슨, 특히 사무엘 잭슨이 작정하고 코미디를 하면 이렇게까지 웃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작품이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소니아가 다리우스 납치되었다고 이렇게 의뢰를 하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군요. 뭐 어떻게 풀려난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 잭슨과 라이언 레이놀즈, 그러니까 마이클 브라이스와 다리우스 킹케이드의 호흡이 너무 좋았던 작품이었고 킬러의 보디가드에서는 제 기억에 두코비치라는 적으로 나왔던 게 바로 게리 올드만이었죠. 그래서 사실 시간 내에 재판장까지 가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리고 액션과 코미디가 잘 연결된 그냥 생각 없이 보기에 너무나도 재밌었던 그런 작품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팝콘 무비로서 별 생각 없이 볼 때 이렇게 재밌는 작품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은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패트릭 휴즈 감독, 라이언 레이놀즈, 사무엘 잭슨, 셀마 헤이액, 모건 프리먼, 안토니오 반데라스. 킬러의 보디가드
2입니다. 2021년 6월 23일에 개봉합니다. 은행센터장 성규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출발한 평범한 출근길에 한 통의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기 너머 의문의 목소리는 차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폭탄이 터진다고 경고하는데, 의문의 전화를 보이스피싱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성규는 회사 동료의 차가 폭파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졸지에 부산 도심 테러의 용의자가 되어 경찰에 추격을 받게 됩니다. 내리면 폭탄이 터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경찰의 추격 속에 의문의 발신자와의 전화마저 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요, 발신 제한이라는 영화입니다. 김창주 감독의 연출이고요. 그리고 조우진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폭탄 테러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가장의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그 폭탄 테러에 맞서는 평범한 남자, 뭐 이런 내용은 많이 나왔던 스토리긴 한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조진 배우를 앞세운 이 영화가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조진이라는 배우는 내부자들이라든지 국가보도의 날, 돈 이런 작품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자산어보 같은 작품에서도 항상 뛰어난 캐릭터를 보여줬던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독 주연으로 나오는 작품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우진이라는 배우가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김창주 감독의 발신 제한, 이 영화는 2021년 6월 중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리비에라의 아름다운 해변 마을. 바다밖 세상이 궁금하지만 두렵기도 한 호기심 많은 소년 루카. 자칭 인간 세상 전문가 알베르토와 함께 모험을 감행하지만 물만 닿으면 바다 괴물로 변하는 비밀 때문에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새로운 친구 줄리아와 함께 젤라또와 파스타를 실컷 먹고 스쿠터 여행을 꿈꾸는 여름은 그저 즐겁기만 한데, 과연 이들은 언제까지 비밀을 감출 수 있을까요? 네, 이 영화는요, 픽사 작품의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로 활약했던 에린코 카사로사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픽사에서는 코코, 업, 라따뚜이 같은 명작을 맡았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코코라든지 업 이런 작품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실 그 얘기만 들어도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루카, 네, 디즈니 픽사라는 말만 들어도 어쩐지 완성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네요. 에린코 카사로사 감독의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루카는요, 2021년 6월 중에 개봉 예정입니다. 피터팬 탄생 110주년을 기념해 웬디의 시선으로 바라본 새로운 시각의 피터와 네버랜드를 그려낸 영화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영화 비스트로 2012년 썬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 칸 국제영화제에서 카메라 도르상을 수상하고 같은 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후보에 올랐던 벤 제틀리 감독이 9년 만에 새로운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그 영화 웬디인데요. 어른이 되기 싫었고 언젠가 피터팬이 찾아와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벤 제틀리 감독의 어린 시절의 추억, 이런 것들을 그린 색다른 판타지라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웬디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라는 건데요. 보통 피터팬은 정말 이 네버랜드의 이야기, 그리고 모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고전 수작이죠. 사실 전 어렸을 때도 피터팬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웬디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피터팬 이야기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판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되찾아주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벤 제틀리의 웬디라는 이 영화는요, 2021년 6월 중에 개봉 예정입니다. 고교 시절의 기억을 잃은 은희는 모교에 교감으로 부임한 후부터 알 수 없는 환영과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아로 내몰린 하영은
홀리듯 들어간 학교의 폐쇄된 화장실에서 귀신 소리를 듣게 되고 그곳에서 같은 아픔을 가진 은희와 마주칩니다. 두 사람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이 화장실에 있는 존재와 연관됐음을 알게 되고 곧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기억 속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네, 한국의 공포 영화. 이 공포 영화는 장르적인 특성상 신인 감독들 그리고 신인 배우들의 등용문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한국 공포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 또 여고괴담이기도 합니다. 1998년에 나왔던 작품이죠.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점프 스퀘어. 네, 그 카메라로 달려드는 장면인데 이렇게 딱딱딱 끊기면서 순간 이동하는 그런 점프 스퀘어 장면이 아직도 사람들이 그건 참 무서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품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5편까지 나왔고요. 많은 신인 여배우들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여고괴담 5 동반자살 이후에 여고괴담 6번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교고요. 그리고 김서영 배우의 열연이 좀 기대가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춘현 대표님, 네, 그 여고괴담 시리즈의 제작을 맡았던 분이시기도 한데요. 얼마 전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화인들의 추모 속에서 장례식이 거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여고괴담 6번째 이야기가 모쪼록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화였죠. 여고괴담 6번째 이야기 모교. 이미영 감독의 작품이고요. 김서형, 김현수, 최리, 권혜요, 장원형 등의 배우들이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여고괴담 6번째 이야기 모교는요. 2021년 6월 중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2021년 6월에 나올 영화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6월에는 일단 공포 영화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띕니다. 여고괴담도 있고요, 컨저링도 있고, 콰이어트 플레이스도 있고, 또 클라이밍 같은 작품, 이런 식으로 좀 공포 영화들이 많이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디즈니 픽사의 루카가 나온다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한국 영화 중에서는 발신제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킬러의 보디가드 같은 헐리우드발 블록버스터 이런 영화들도 나오고, 또 캐시 트럭 같은 액션 영화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6월 달에도 저는 많은 리뷰로 찾아뵐 거고요. 6월 달에는 공포 영화가 많기 때문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워낙 공포 영화를 좋아하고 또 공포 영화 리뷰하는 걸 즐기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공포 영화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달에도 매달 개봉 예정 기대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니까요. 보양식 잘 챙겨 드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